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2, 아직도 진료실에서 있는 현역 의사 심장내과 전문의 김정호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병원에 출근해서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십니다. 선생님 정년퇴직 안 하셨어요? 그 나이에 어떻게 아직도 일을 하세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제가 환자분들을 오래 지켜보니까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똑같은 병에 걸리고 똑같은 약을 먹어도 어떤 분은 금방 나으시는데 어떤 분은 계속 아프시더라고요. 그 차이가 뭘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발견한 게 바로 식습관이었어요. 잘 먹는 분들은 회복이 빠르고 대충 먹거나 잘못 먹는 분들은 약을 아무리 써도 효과가 더디더라고요. 특히 암 환자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더 확실해졌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암 환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수천 명은 좋게 넘을 겁니다. 그분들 중에서 오래 건강하게 사신 분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먹는 것을 소중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약이 병을 고칠 수도 있지만 식탁이 병을 막는다는 걸 제가 수만 명의 환자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암 환자분이 선생님 기운이 없는데 인삼이라도 먹어볼까요? 하고 물어보시면 대부분의 의사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안 됩니다. 항암 치료 중에는 아무것도 드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의사는 과일도 먹지 마세요. 당분이 암세포를 키웁니다. 고기도 먹지 마세요. 붉은 고기는 발암물질이에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 의사들이 너무 조심스러워서 그런 것 같아요. 혹시라도 잘못 먹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거죠. 하지만 아무것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점점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결국 한감 치료도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뭘 먹고 살라는 걸까요? 공기만 마시고 살 수는 없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암 환자는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에 다녀왔어요. 거기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암 전문 병원이죠. 그런데 거기서 뭘 봤는지 아세요? 암 환자들한테 영양사가 1대1로 붙어서 식단 관리를 해주고 있었어요. 충분히 드세요. 단백질을 많이 드세요.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드세요. 이게 미국 최고의 암센터에서 하는 말입니다. 존스 홉킨스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버드 의대 부속 병원도 그렇고요. 그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먹는 것이 치료의 절반입니다. 잘 먹지 못하면 한감 치료도 견딜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왜 우리는 먹지 말라고 하는데 미국은 먹으라고 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먹지 마라가 먼저입니다. 이건 정말 바뀌어야 해요. 물론 무작정 아무거나 먹으라는 건 아닙니다. 몸을 살리는 건 금식이 아니라 균형이에요. 뭘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언제 먹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 방법으로 제가 82살에도 아직 현역으로 일하고 있고 제 환자분들 중에 암을 이겨낸 분들이 수백 명이 넘습니다. 기적이 아니에요? 과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암이 싫어하는 음식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무지개를 자세히 본 적 있으세요?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이 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이런 색깔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색깔마다 우리 몸을 지켜주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제가 70대 초반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혈관 나이가 50대 같으세요. 비결이 뭐예요? 그때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죠. 매일 색깔 있는 음식을 먹어서 그런가 봐요. 그 의사가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제가 진지하게 설명해 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다 밝혀졌어요. 검은색, 보라색, 붉은색 과일과 채소에는 폴리페놀이라는 물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다는 게요. 폴리페놀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청소부예요. 몸속에 쌓인 나쁜 것들을 깨끗이 치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플라보노이드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이름은 어렵지만 하는 일은 간단해요. 우리 몸의 세포를 늙지 않게 지켜주는 파수꾼이죠. 여러분 사과를 깎아놓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되죠?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그게 바로 산화라는 거예요. 공기 중의 산소가 사과를 공격해서 상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몸속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이걸 산화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암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색깔 있는 음식을 먹으면 이 산화를 막을 수 있어요.
레몬즙을 뿌린 사과는 갈변이 늦춰지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환자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50대 여성분이었는데 유방암 2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수술하고 한감 치료를 받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구역질도 심하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기운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언했어요. 아침마다 블루베리를 한 줌씩 드세요. 점심에는 상추, 깨씹, 시금치를 충분히 드시고요. 오후 간식으로는 토마토를 하나씩 드세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선생님, 그런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권했죠. 한 달이 지나니까 그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신기해요. 구역질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피부도 좋아진 것 같아요. 3개월이 지나니까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항암 치료를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다른 환자들보다 회복이 빠르시네요 라고 했대요. 백혈구 수치도 안정적이고 간 수치도 정상이었거든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다 설명이 됩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보라색 색소가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암세포가 커지는 걸 방해하는 물질이에요. 미국 코넬 대학교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은 사람은 암 발생률이 30%나 낮았대요. 토마토는 어떨까요? 빨간색을 내는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전립선암을 예방한다는 게 이탈리아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어요. 일주일에 토마토를 7개 이상 먹은 남성은 전립선암 위험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상추, 깨씹, 시금치 같은 초록색 잎채소는 또 어떨까요? 엽록소가 풍부한데 이게 우리 몸의 독소를 배출시켜줘요. 그리고 비타민 K가 들어있어서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죠. 제가 매일 아침 먹는 게 있어요. 검은콩이에요. 검은콩에는 안토시아닌이 블루베리보다 더 많이 들어있다는 거 아세요? 그리고 단백질도 풍부해서 근육을 유지하는 데도 좋아요. 검은게도 빼놓을 수 없죠. 검은게에는 세사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간을 보호해줍니다. 간이 건강해야 몸에 해독 작용이 잘 되거든요. 포도도 좋아요. 특히 껍질째 먹는 거요. 포도 껍질에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시킨대요. 프랑스 사람들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데도 심장병이 적은 이유가 바로 포도주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런 색깔이 있는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예요. 첫째, 매일 먹어야 해요.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먹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둘째, 다양한 색깔을 골고루 먹어야 해요. 빨간색만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보라색, 초록색, 노란색, 흰색까지 다 먹어야 합니다. 셋째, 가능하면 생으로 먹거나 살짝만 조리해서 먹으세요. 너무 오래 끓이거나 볶으면 좋은 성분이 파괴돼요. 제가 82년을 살면서 깨달은 건데요. 한감식의 핵심은 바로 색깔에 있어요. 무지개를 먹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암이 여러분을 피해 갈 겁니다. 여러분, 거북이가 얼마나 오래 사는지 아세요? 200년을 산대요. 200년이에요. 우리 인간은 100살만 살아도 장수한다고 하는데 거북이는 그 2배를 삽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거북이는 늙어서도 병에 거의 안 걸린대요. 암에도 안 걸리고 심장병도 없고 당뇨도 없어요. 제가 의사가 되고 나서 줄곧 궁금했어요. 도대체 거북이는 뭘 먹길래 그렇게 오래 살까? 그래서 해양 생물학자들의 연구를 찾아봤죠. 그랬더니 정답이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바다 거북이가 매일 먹는 건 단 하나, 바로 바다 해초였어요. 해초만 먹고도 200년을 건강하게 산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60년 전부터 해조류를 꾸준히 먹기 시작했어요. 다시마, 미역, 김, 감태, 톳, 매생이까지. 바다에서 나는 것들은 거의 다 먹어봤죠. 그리고 제 환자분들한테도 권했어요.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0대 남자 환자분이 계셨어요. 대장암 2기 판정을 받으셨는데 수술 후에 계속 염증 수치가 높았어요. CRP라고 하는 염증 수치가 정상인의 10배가 넘었죠. 항생제를 써도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미역국을 일주일에 3번씩 드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김을 한 장씩 드시고요. 다시마는 국물 낼 때 꼭 넣으세요. 그 환자분이 처음에는 에이 선생님 그런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요?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렸죠. 한 달만 해보세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정확히 한 달 후에 혈액 검사를 했는데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염증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2달 후에는 거의 정상 수치가 됐고요. 그 환자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이게 왜 그런 걸까요? 과학적으로 다 설명이 돼요. 다시마, 미역, 감태 같은 해조류에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몸속에 나쁜 것들을 싹 빨아들여서 밖으로 내보내는 청소부 같은 거예요. 중금속이나 방사능 물질까지도 배출시켜준대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일본 사람들이 미역을 사재기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해조류에는 후코이단이라는 성분도 있어요. 이름이 좀 어렵죠. 하지만 하는 일은 간단해요. 암세포가 스스로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정상 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골라서 공격한대요. 일본 홋카이도 대학 연구팀이 밝혀낸 사실이에요. 특히 제가 주목하는 건 완도 감태예요. 완도에서 나는 감태 아시죠? 이 감태의 폴리페놀 성분이 일본 감태보다 2배나 높다는 걸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원에서 밝혀냈어요. 폴리페놀이 뭔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몸의 산화를 막아주는 물질이에요. 제가 70대 후반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선생님 혈관이 너무 깨끗하세요. 50대 혈관 같아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매일 김을 먹어서 그런가 봐요. 김에는 포피란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혈관을 깨끗하게 해줘요.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압도 조절해주죠. 그리고 비타민 B12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빈혈이 생기고 치매 위험도 높아지는데 김을 먹으면 이런 걱정이 없어요. 미역도 정말 좋아요. 우리나라 산모들이 미역국을 먹는 이유가 다 있어요. 미역에는 요오드가 풍부한데 이게 갑상선을 건강하게 해줘요. 갑상선이 건강해야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면역력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미역에 끈적끈적한 성분 있잖아요. 그게 바로 수용성 식이섬유예요. 이게 장을 깨끗하게 해주고 변비를 예방해줘요. 장이 깨끗해야 면역력이 좋아진다는 거 아시죠?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거든요. 톳도 빼놓을 수 없죠. 톳에는 칼슘이 우유보다 10배나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철분도 풍부해서 빈혈 예방에 좋아요. 매생이는 어떨까요? 매생이에는 엽록소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엽록소가 뭐냐면 식물의 피예요. 이게 우리 몸의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하루에 김 한 장, 일주일에 미역국 3번.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의 건강이 확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해조류를 어떻게 먹느냐예요. 첫째,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요오드 과다가 될 수 있거든요. 적당히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해요. 둘째, 소금을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해조류 자체에 염분이 있으니까 간은 약하게 하는 게 좋아요. 셋째, 다양한 해조류를 골고루 먹으세요. 김만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미역, 다시마, 감태, 톳 다 번갈아 가면서 드세요. 제가 82살인데도 아직 정정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해조류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거북이가 200년을 사는 비밀, 이제 여러분도 아셨죠? 바다가 주는 선물을 잘 활용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거북이처럼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60년 가까이 의사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암 환자분들이 뭘 먹어야 할지 몰라서 굶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노인분들이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병에 걸리는 거고요. 오늘은 이 2가지를 확실히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중요한 걸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해요. 건강한 사람이 먹는 건강식하고 암 환자가 먹어야 하는 영양식은 달라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건강식은 병을 예방하는 음식이에요. 염증을 막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이죠. 반면에 영양식은 기운을 채우는 음식이에요. 암과 싸우려면 체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힘이 없으면 암과 싸울 수가 없어요. 제가 70대 환자 한 분을 진료한 적이 있어요. 폐암이기 판정을 받으셨는데 다른 병원에서 절대 고기 먹지 마세요. 암세포가 좋아합니다. 라는 말을 듣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2달 동안 채소만 먹었대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봤을 때 얼굴이 누렇게 떠 있고 걷는 것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알부민 수치가 너무 낮았어요. 알부민이 뭐냐면 우리 몸의 기초 체력 같은 거예요.
이게 낮으면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드세요. 아침에는 찐계란 2개에 김, 그리고 보리밥 1공기. 점심에는 두부조림에 채소무침, 저녁에는 오리고기나 고등어 구이를 드세요. 그 환자분이 처음에는 걱정하셨어요. 선생님, 암 환자가 그렇게 많이 먹어도 되나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렸죠. 지금 중요한 건 암과 싸울 체력을 만드는 거예요. 굶어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한 달 후에 그분이 다시 오셨는데 완전히 달라지셨더라고요. 얼굴에 혈색이 돌고 걸음걸이도 힘차고 무엇보다 선생님, 이제 살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알부민 수치도 정상으로 회복됐고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본 암 환자 중에서 회복이 빠른 분들은 다 잘 드신 분들이에요. 반대로 암 환자는 굶어야 한다고 믿고 아무것도 안 드신 분들은 정말 빨리 악화되더라고요. 특히 단백질이 정말 중요해요. 단백질은 우리 몸의 벽돌이에요. 집을 지으려면 벽돌이 있어야 하듯이 몸을 회복하려면 단백질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나이 들면 단백질은 독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건 절반만 맞는 말이에요.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적절한 단백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매일 먹는 식단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아침은 항상 똑같아요. 찐계란 2개, 김 2장, 보리밥 1공기, 된장국. 계란은 완전식품이라고 하잖아요.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김에는 단백질이 40%나 들어있다는 거 아세요? 보리밥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줘서 오전 내내 힘이 나요. 점심에는 두부를 꼭 먹어요.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왕이죠. 콜레스테롤 걱정도 없고 소화도 잘 돼요. 여기에 시금치, 콩나물, 숙주나물 같은 채소를 곁들여요. 채소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두부의 단백질과 만나면 흡수율이 더 높아진대요. 저녁은 조금 특별해요. 일주일에 2번은 오리고기, 3번은 고등어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 나머지 이틀은 닭가슴살을 먹어요. 오리고기가 왜 좋은지 아세요? 오리는 하늘을 나는 새잖아요. 그래서 근육이 엄청 발달해 있어요. 이 근육에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줘요. 중국 황실에서 오리를 약으로 썼다는 기록도 있어요. 고등어는 또 어떨까요? 오메가3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오메가3가 뭐냐면 우리 몸의 염증을 끄는 소방수 같은 거예요. 그리고 비타민 D도 풍부해서 뼈를 튼튼하게 해주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요리 방법이에요. 첫째, 튀기지 마세요. 기름에 튀기면 발암물질이 생겨요. 찌거나 굽거나 삶아서 드세요. 둘째, 태우지 마세요. 고기가 까맣게 탄 부분은 발암물질 덩어리예요. 약한 불에서 천천히 구우세요. 셋째, 양념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소금, 설탕, 조미료를 많이 쓰면 오히려 독이 돼요. 재료 본연의 맛을 즐기세요. 제가 82인데도 매일 환자를 볼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새끼를 60년 넘게 거르지 않고 먹었기 때문이에요. 규칙적으로 균형 있게 적당히 먹는 것, 이게 장수의 비결이에요. 암 환자분들 굶지 마세요. 잘 먹어야 이길 수 있어요. 건강한 분들 과식하지 마세요. 적당히 먹어야 병이 안 생겨요. 이 차이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해요. 우리 몸에 피가 도는 혈관이 얼마나 긴지 아세요? 다 이으면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돌 수 있을 정도로 길어요. 10만 킬로미터가 넘는다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멈추고 뇌가 죽고 결국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제가 50대 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같이 의대를 졸업한 동기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심근경색이었죠. 그 친구가 평소에 뭘 즐겨 먹었는지 아세요? 삼겹살이에요. 일주일에 4-5번은 삼겹살에 소주를 마셨대요. 의사면서도 자기 건강은 돌보지 않았던 거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혈관 건강에 대해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혈관을 막히게도 하고 뚫리게도 한다는 거예요. 먼저 혈관을 막히게 하는 나쁜 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삼겹살 같은 기름진 고기예요. 삼겹살이 맛있죠. 저도 젊었을 때는 정말 좋아했어요. 그런데 40세가 넘으면서부터는 조심해야 해요. 왜냐고요?
우리 몸에는 리파제라는 효소가 있는데 이게 기름을 분해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효소가 점점 줄어들어요. 40세가 되면 20대의 절반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삼겹살을 먹어도 몸이 알아서 처리했는데 나이 들어서는 그 기름이 그대로 혈관에 쌓이는 거예요. 혈관 벽에 기름이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수도관에 찌꺼기가 끼는 것처럼 혈관이 점점 좁아져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꽉 막히는 거죠. 두 번째는 흰쌀밥이에요. 의외죠? 밥이 왜 나쁘냐고요. 흰쌀밥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요.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나오는데 이게 지방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지방이 혈관에 쌓이는 거예요. 제가 진료한 60대 환자분이 계셨는데 당뇨와 고혈압이 같이 있으셨어요. 약을 먹어도 잘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식습관을 물어봤더니 하루 3끼 흰쌀밥을 2공기씩 드신대요. 밥심으로 산다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언했어요. 흰쌀밥 대신 현미나 보리밥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1공기만 드세요. 처음에는 그럼 배가 고픈데요 라고 하셨지만 한 달만 참아보시라고 했죠. 한 달 후에 오셨는데 혈당이 정상으로 떨어졌어요. 혈압도 안정됐고요. 그분이 놀라서 밥만 바꿨는데 이렇게 달라지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단 과자와 빵이에요. 설탕은 혈관의 적이에요. 설탕이 혈관 벽에 달라붙으면 혈관이 딱딱해져요. 이걸 당화라고 하는데 한번 당화된 혈관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기 어려워요. 그럼 이제 혈관을 열어주는 좋은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올리브유예요. 지중해 사람들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데도 심장병이 적은 이유가 바로 올리브유 때문이에요. 올리브유에는 올레인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줘요. 저는 매일 아침 올리브유를 한 숟가락씩 먹어요. 그냥 먹기 힘드시면 샐러드에 뿌려 드세요. 단,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사야 해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두 번째는 들기름이에요. 우리나라 전통 기름인데 이게 정말 보물이에요. 들기름에는 알파리놀렌산이 60%나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메가3의 일종인데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해요. 제가 70대 여성 환자분을 진료한 적이 있는데 콜레스테롤이 300이 넘으셨어요. 약을 먹기 싫다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권했어요. 매일 들기름을 나물에 넣어 드세요. 그리고 들깨가루도 자주 드시고요. 석 달 후에 검사해보니 콜레스테롤이 200으로 떨어졌어요. 약 없이 들기름만으로 100이나 낮춘 거예요. 세 번째는 견과류예요. 호두, 아몬드, 땅콩 같은 거요.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혈액을 맑게 해줘요.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 매일 견과류를 한 줌씩 먹은 사람은 심장병 위험이 30% 줄었다고 해요. 저도 매일 호두 5알, 아몬드 10알씩 먹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견과류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칼로리가 높거든요. 하루에 한 줌 정도가 적당해요. 기름도 양보다 종류가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좋은 기름은 약이 되지만 나쁜 기름은 독이 됩니다. 제가 82인데도 혈관 나이가 60대라는 검사 결과를 받았어요. 비결이 뭐냐고요? 바로 이런 좋은 기름을 꾸준히 먹었기 때문이에요. 트랜스 지방은 절대 먹지 마세요. 마가린, 쇼트닝 같은 거요. 이건 플라스틱이나 다름없어요. 몸에서 분해가 안 돼요. 튀김도 조심하세요. 기름을 여러 번 사용하면 발암물질이 생겨요. 집에서 튀김하실 때는 기름을 한 번만 쓰고 버리세요. 혈관은 우리 몸의 고속도로예요. 이 길이 막히면 어디도 갈 수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혈관을 열어주는 음식을 드세요. 그러면 암도 피해가고 심장병도 피해가고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60년 넘게 지켜온 하루 식사 루틴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선생님은 도대체 뭘 드시길래 그렇게 정정하세요? 오늘은 그 비밀을 다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거예요. 밤새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했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면 혈액이 맑아지고 장이 깨어난대요. 그 다음 6시 정각에 아침을 먹어요. 60년 동안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어요. 전쟁 때도 병원에서 밤새 수술할 때도 어떻게든 아침은 꼭 먹었어요.
제 아침 메뉴는 항상 똑같아요. 보리밥 한 공기, 된장국, 청국장 한 숟가락, 상추쌈 5장, 김치. 이게 전부예요. 보리밥을 왜 먹냐고요? 보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물질이에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도 예방하고 혈당도 천천히 올려줘요. 된장과 청국장은 제 건강의 1등 공신이에요. 된장에는 바실러스균이라는 좋은 균이 수억 마리나 들어있어요. 이 균들이 우리 장에서 나쁜 균과 싸워서 이겨요. 그래서 장이 깨끗해지는 거죠. 청국장은 더 대단해요. 나토키나제라는 효소가 있는데 이게 혈전을 녹여준대요. 혈전이 뭐냐면 피가 뭉쳐서 덩어리가 된 거예요. 이게 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오는 거죠. 그런데 청국장을 먹으면 이런 위험이 확 줄어들어요. 일본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나토를 먹어서라고 해요. 나토가 뭐냐면 일본식 청국장이에요. 우리 청국장이 원조인데 일본이 더 유명해진 게 좀 아쉽죠. 상추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채소예요. 상추에는 락투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신경을 안정시켜줘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밤에 잠도 잘 와요. 점심은 12시에 먹어요. 병원 구내식당에서 먹는데 항상 생선이나 두부를 선택해요. 생선은 구운 것만 먹고 두부는 찌거나 데친 것만 먹어요. 여기에 나물 반찬 2-3가지를 곁들이죠. 오후 3시에는 간식을 먹어요. 사과 반 개나 토마토 하나. 가끔은 호두 5알을 먹기도 해요. 간식도 규칙적으로 먹는 게 중요해요. 혈당이 너무 떨어지면 오히려 저녁에 과식하게 되거든요. 저녁은 6시에 먹어요. 저녁 메뉴도 단순해요. 감태김에 계란 프라이를 싸 먹어요. 여기에 김치와 된장국, 이게 전부예요. 감태김이 왜 좋은지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항산화 작용을 해요. 그리고 계란은 완전 식품이에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다 들어있죠. 저녁을 먹고 나면 산책을 해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동네를 걸어요. 걷기가 얼마나 좋은 운동인지 아세요?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되고 스트레스도 풀려요. 제가 지금도 골프를 치는데요. 진료 끝나고 18홀을 다 걸어 다녀요. 카트 안 타요.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데 저는 이게 다 평소에 꾸준히 걸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녁 9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어요. 물만 마셔요. 밤에 먹으면 장이 쉴 시간이 없어요. 장도 쉬어야 다음날 또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밤 10시에는 잠자리에 들어요. 수면이 정말 중요해요. 자는 동안 우리 몸이 회복되거든요. 면역세포도 밤에 만들어지고 성장 호르몬도 밤에 나와요.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장 건강이에요.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어요. 장이 건강해야 암도 막을 수 있고 각종 질병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발효식품을 꼭 먹어요. 된장, 청국장, 김치. 이 3가지는 매일 빠짐없이 먹어요. 이런 발효식품에는 유산균, 바실러스균 같은 좋은 균이 가득해요. 이 균들이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제가 한 환자분께 이런 식습관을 권했더니 선생님 너무 단조롭지 않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단조로운 게 아니라 규칙적인 거예요. 몸은 규칙을 좋아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음식을 먹으면 몸이 준비를 해요. 소화 효소도 미리 준비하고 장도 준비하고 그래서 소화가 잘 되고 영양분 흡수도 잘 되는 거예요. 오래 사는 비결이 뭐냐고요? 특별한 음식이 아니에요. 비싼 영양제도 아니고요. 그냥 좋은 습관을 꾸준히 지키는 거예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먹고 같은 시간에 자고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요. 80이 넘은 지금도 제가 진료실에 설 수 있는 이유, 그건 제 식탁이 저를 살렸기 때문이에요. 약보다 중요한 건 밥상이고 밥상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하게 시작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보세요. 아침을 걸으셨다면 오늘부터 꼭 드세요. 흰쌀밥 드셨다면 보리밥으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된장국 한 그릇 꼭 드시고요. 이런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건강을 만듭니다. 제가 60년 넘게 직접 경험하고 증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바랍니다.